2차 종합특검이 쌍방울 대국송금 사건 수사한 박상윤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박 검사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돼서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본격 수사 착수에 앞서서 선제적 조치로 박 검사를 출국 금지한 거고 조만간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통해서 수사의 속도를 낼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문제죠. 지금 뭐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계속 뭐 공소 취소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정치 투쟁을 하는 듯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특히나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뭐 사적으로 계속 접촉하는 모습들도 나오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검사들이 정치적으로 움직였었던 행위들, 소위 얘기해서 뭐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으로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결국에 이재명 당시 대표를 엮어 넣기 위해서 지금의 이 대북송금 문제까지 지금 불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되는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범죄자 이미지를 더 씌웠어요. 엄청난 언론 플레이들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어쨌든 당시 피의자였던 사람들의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행태들이 지금 국정조사들을 통해서 지금 일정 부분 증명이 또 되고 있고, 또 국정원장까지 나와서 당시 어떤 사례들을 지금 뒷받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당연히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직무 정지 플러스 지금 아예 수사까지 좀 아예 착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사가 출국 금지 조치에 대해서 정치적 조치다. 진술 회유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모든 걸 정치 투쟁, 정치적인 수사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최 의원님은 일반적인 현직 검사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 떠오르는 사람이 몇 명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또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떠오르는 분이 있어서 굳이 적극적으로 방어하기는 좀 저어된다.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환기시키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이 검사가 얼마나 악독한 검사인지를 국민들께 좀 소상히 이 공개하는 그런 자리인 것 같고요. 이미 수사 의뢰가 됐고 이미 뭐 수사 이제 착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에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이화영 씨뿐만 아니라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을 어마무시하게 압수수색해가면서 압박과 협박을 했잖아요. 가족들, 아들, 딸들 다 잡아놓겠다 이러면서.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정상적 방법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검사가 본인의 어떤 공권력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올감해 가면서 그 사람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심지어 어제 국정조사에서는 전용기 의원이 그런 질이에요. 뭐 다른 검사이긴 했습니다만 가족 사진 그거 압수수색 대상도 아닌데 그 압수수색을 했다가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잘못됐죠. 보관하고 있다가 그 피의자가 오면 자식 사진을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수사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심리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수법들을 그렇게 쓰다 보니까 실제로 검사가 맞나? 공권력을 집행하는 사람 맞나? 오히려 국민을 공격하는 사람들이네? 너무나 정치적인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전부 다 드러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등에 업고 지금에 관련된 명분을 많이 축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엔 수사로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아까 정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본인의 목소리로 그런 정황들이 지금 녹취록이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뭐 회덮밥, 뭐 연어 회덮밥 같은 경우도 외부 음식이 반입 음식이 전혀 없다 그랬는데 지금 교도관들이 내가 직접 배달 음식 줬다, 넣어줬다, 공범들 같이 있는 거 수사관, 검사 배석 안 하고 같이 있는 것도 봐서 문제 제기해서 그다음부터 누가 배석하겠다. 하지만 공범들이 같은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지금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증언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사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밝혀져야 될,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연어건 술이 들어왔건 그거 당연히 다 잘못된 거지만 공범들끼리 같이 있는 것도 문제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질 신문을 하겠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것에 따른 증빙들을 다 남겼다면, 그들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자료를 다 남겼다면 이거는 합법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형태가 아니고 자유로운 형태로 공범들끼리 같이 밥도 먹게 하고 자기들끼리 얘기도 나눌 수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진술 세미나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불법이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없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위증이죠. 들어간 지 없었다고 얘기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시켜줬는데 그런 건 아니었어라고 설명한 게 아니라 없었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입을 틀어막으려면 교도관들까지 다 틀어막았어야 됐는데 지금 못 틀어막으니까 결국에 이런 증거들이 다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그 대북 송금 사건에 박상현 검사가 남긴 핵폭탄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보석 석방을 거래하고 공익 제보자 지정도 해줄 수 있다 얘기하고 지인 수사는 축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수사 협조를 유도한 정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들이 대장동 사건에서도 유사하게 발견이 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정영학이 정재창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가 2023년도 6월 15일 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 강백신 부장이 보안 수사를 이유로 영장 신청을 거부했고 아직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하나만 보여드리면요. 지금 정재창 씨는 자수서까지 냈던 정 씨인데 입을 닫았고 2022년 7월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피고인 측이 3억 원의 목적지를 대서 묻자 증언을 거부했고 2024년 8월에 증인신문에서도 똑같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 사람 왜 기소 여부 결정하지 않는 겁니까? 그동안에 좀 사건이 이렇게 장기 사건이 좀 적체된 게 있다 보니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이미 한 4, 5년 끌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사건을 두고 그 말씀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뭐 앞에 팀에서는 어떤 이유에서 늦어졌는지는 제가 예. 말씀드리겠고 왜 그런지 저희 말씀드릴게요. 지금 팀에서는 분명히 수사 진행 중입니다. 아니 검사가 수사권 갖고 있고 기소권 갖고 있고 영장 청구권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묵묵부답으로 일관 안 하거나 협조 안 하면 바로 기소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지금 모르겠다는 수사 거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소당하면 한 사람의 인생은 절단 나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법정에서 사실관계대로 말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모든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보시는 거고 남욱이 조사 과정에서 유동규의 3억 6천만 원 수수액인을 확인하고도 기소하지 않고 비료사업 추진을 위해서 남욱으로 빚힌 35억 중에 11억 8천만 원을 정민용을 통해 전달받은 유동규가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민용은 기소하고 유동규 혐의는 아직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경기 남부청에서 분명히 영장에 대한 내용을 검찰에 올렸는데 검찰이 거부하고 있다. 지금 그 2023년도 그렇습니다. 11억 8천만 원 최근까지도 오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안 하나요? 수원지검에서 하나요? 남부청장님 이거 어디로 영장 청구하고 했습니까? 유동규 11억 8천에 대해서요. 최초에 수사 기록 제공 요청했는데 저희가 협조를 받지 못했고요. 어디서 막혔죠? 그때 저희가 수원지검에다 한 거. 검찰에서 막혔죠? 예. 두 번째는 저희가 기록을 보기 위해서 서울중앙지검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려고 수원지검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게 신청을 했는데 불청구됐습니다. 검찰에서 막은 거죠? 이거 검찰에서 영장 청구권 갖고 있으니까 법원에 제출도 안 하고 법원에 판단도 안 받아보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제가 10시에 바로 올라오라고 하고 9시 예. 반에도 올 수 있는지는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근데 예, 아마 예. 그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예. 제가 10시 정각에 가서 만날 수 있게 좀 그거는 좀 제가 다 부탁드립니다. 세팅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만 오시면 저희가 수사가 내려가가지고 그 뭐 절차라든지 이런 거 다 해서 그냥 바로 올라오셔가지고 하여간 만약에 검사님께서 그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입장 변화를 하면 여러 가지들은 이제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안 하시는 거예요. 부장님 그냥 뭐 저를 믿어 주시고요. 장영태, 문승호 저랑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구체적으로 한번 상의를 하시죠. 저랑 논의를 한번 해보시죠. 네, 전화를 하긴 좀 그럴 것 같네요. 그죠? 예. 논의를 하시면 논의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되는 부분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어떤 부분은 그러니까 하겠다는 건데. 저도 지금 제가 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결국은 본인이 결정할 거고 당연하죠. 예. 그리고 가족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보고요. 예.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마 제가 약속드린 거는 거의 그대로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예. 이래도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예? 이래도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아니 근데 그거야 어쨌든 정리는 해야 되니까요. 근데 네. 이제 제가 뭐 주장을 이게 수사팀이라는 게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요. 저도 그러니까 그게 걱정인 저 거예요. 말고 다른 팀도 네.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설득해야 되는 검사님 의무가 위에 있는 또 뭐 거죠. 부장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요. 지금 뭐 검사장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그거를 설득하겠다는 거죠.
설득해내겠다는 거죠. 설득하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설득이 안 되더라도 그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려서 그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해드려서 그게 뭐 내가 뒤통수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절대 않도록 제가 할 테니까요. 그 부분은 저를 좀 믿어주시라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박상현 검사에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장관님.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 정황이라고 보입니다. 윗선 설득하겠다 하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물어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검사장, 부장검사 설득하겠다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고 이것도 결국에는 서민석 변호사가 얘기하기는 자기는 이 전화가 끝나고 나서 너무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제안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듣는 이 녹취록은 다 다른 게 아닙니다. 몇 개 안 되는 녹취록입니다. 저희가 우리 고등검찰 인권 TF에도 증거를 자료를 냈지만 이거는 단순히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인들 수사 안 할 테니까 협조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게 대장동에서도 똑같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장관님. 이에 대한 답변을 장관님께서 해주시고 검찰총장 직무대행께서도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뭐 보도된 내용만을 본다고 하면은 수사 전체의 적법성 또 내지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 전반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또 국정조사를 통해 갖고 노력을 해주시고 좀 밝혀주시고 있는데요. 저희도 저희 인권침해 TF나 검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실 문제점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가지고 계신 파일들을 제출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충격적이네요. 정말 충격적이네요. 이 녹취를 계속 틀어야 합니다. 박상용이라고 하는 사람 사냥꾼이 무슨 짓을 했는지 이 녹취가 계속 틀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 영장 넣어서 수사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여기 이름 부른 그 사람들 다 영장 넣어서 수사했고 장영태 그분은 재판받고 있는 중인데 손이 덜덜덜 떨린답니다. 별건에 별건을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다쳤어요. 이해찬 총리도 아무 내용이 없는데 가서 4번인가 압수수색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 되고 이해찬 총리가 그런 압수수색을 처음 받아봤다는 거예요. 제가 그 사모님하고 통화했어요. 내내 아파했다는 겁니다. 마치 이해찬 봐줄 것처럼 마치 장영태 봐줄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다 털었어요. 다 압수수색하고. 이게 사람 사냥꾼 아닙니까? 그리고 와서 검사가 정당 행사에 가서 있습니까? 저는 기강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확실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박상용 혼자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 조직적인 책임을 다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오늘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그 쌍방울 사건 관련해서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던 시절에 국회에 와서 아주 오랫동안 일거댔습니다. 체포영장이라고. 거기에 그 내용들이 훨씬 심하게 들어있더라고요. 한동훈이 다 읽었던 내용입니다, 법무부 장관. 그래서 다시 한번 이들의 조직적인 범죄가 어디까지 있었는지 전부 다 밝혀봐야 될 것입니다. 박상용 검사가 결국 피의자 신분이 됐고 출국 금지까지 당했어요. 연어 술 파티랑 진술 회의 의혹 들어보셨죠? 그 중심에 있는 검사예요. 쉽게 말하면 수사해야 할 검사가 오히려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특검이 수사를 시작하자 보니는 이건 정치적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서민석 변호사의 녹취록을 들어보면 검사가 굉장히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게 담겨 있어서 과연 이게 공정한 수사였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 대통령실이나 국정원도 이 일에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곧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걸 통해 조작기소 의혹의 진실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께 알려지는데 큰 힘이 됩니다.